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은지 선생입니다. 와, 우리 이제 문법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문학도 끝났고요. 비문학, 독서도 끝났고요. 문법만 남았어요. 정확히는요. 문법이 국어 지식이거든요. 국어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잖아요. 거기에서 이 이론이 어느 정도의 바탕 배경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깊이 있는 문제에는 도움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10문제 정도 그리고 실전 문제에 많이 새로 실어놨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우리의 4대 어문 규범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뒤에 쭈르륵 가면은 부록 부분에 있어요. 361쪽, 362쪽이구나. 이쪽 부분에 쭈르륵 보면은 어문 규범 4가지가 있어요. 이 어문 규범을 보기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앞에 문법도 봐야 되지만 뒤에 362쪽부터 쭈르륵 있는 어문 규범도 한번 봐야 돼요. 이 어문 규범은 물론 앞에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해 두면은 좀 더 쉽겠죠. 알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문법 전체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도 물론 국어 분야를 연구를 다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문법을 제일 많이 연구를 해요. 벌써 문법책도 여러 번 냈는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만큼은 그래도 좀 더 쉽게,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외울 만한 것만 외우게 나갈 수 있어요. 참 잘 됐죠,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좀 힘들 텐데 사실 이 문법을 초반에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처음에 열정이 가득할 때 하라고. 근데 선생님은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 들었죠. 얼마나 지금 지쳐 있겠어요.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법의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외울 거를 줄게요. 두두둥. 외울 거. 문법의 원리에서 외울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죠? 문법 전체에서 외울 거 이거. 끝. 물론 맞춤법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봐요. 되 같은 경우에 되가 맞나? 되가 맞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요.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 사람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암묵적으로. 얘가 교양 있냐 교양 없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맞춤법이에요. 맞춤법을 너무 쉬운 걸 틀린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구나. 너 빨리 나아.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얘는 교양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돼 버려요. 순간에. 그다음에 되랑 되 틀리는 것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에 막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문법들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개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 예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두세요. 어제 TV를 봤더니 남자 여자 소개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의 머릿속을 이렇게 수식화해 줬어요. 그래서 예쁜가, 처음에는 남자는 예쁜가부터 시작한다면서요? 피디님 그래요? 소개팅할 때 이 여자가 예쁜가 안 예쁜가부터래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했다고 그래도 물어보는 게 예뻐? 이거래요. 예쁜가? 아니요? 예. 그래서 예쁜가에서 아니요가 되면은 착한가? 이걸로 간대요. 그러니까 예쁜가에서 얘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 게 교양이 있는가래요. 의외죠.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있는가? 나와 말이 통하는가? 이거래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교양이 있는가 다음이 쿨한가? 과거를 묻지 않는가인가? 과거를 묻지 않는가? 그 교양이 없으면은 아니오로 가는 거고. 교양이 있다 하면은
과거에 묻지 않는가, 쿨한가를 봐서 이것까지 성공을 하면은 그때 사귄다. 이렇게 머릿속이 그려진대요. 웃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봤겠지만 남자들한테도 예쁨과 다음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정도 호감이 가는 예쁜 게 본인한테 예쁜 거래요. 그냥 김태희처럼 한예슬처럼 한가인처럼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 예쁘면 예쁜 거래요. 그 다음엔 교양 수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맞춤법. 사실 여러분들도 이걸 공부하고 나면요. 맞춤법 너무 많이 틀리는 사람은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쁜들은 지금하고 맞춤법이 지금 많이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뭐 읍니다로 썼던 거 알죠? 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맞춤법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도 순간순간 이게 맞춤법이 바뀌었다고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쁜들 어르신들이 맞춤법 많이 틀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교양하고 관계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즘 우리 또래들 맞춤법 너무 틀린다? 그거는 반성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교양으로 알아두고요. 이번 시간에 외울 건 문법의 원리 이 정도입니다. 순서대로 꼬박꼬박 외우는 게 이번 시간 숙제예요. 할 수 있죠? 봅시다. 처음에 음운부터 시작을 하죠. 음운. 그 다음 음절, 음운, 음절. 그 다음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 문장 순서입니다. 이거 지금 바로 외우기는 쉽지 않고요. 차근차근 해줄게요. 우선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이 음운인데 이 음운은 음운하고 음절을 합쳐서 말소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 다시 얘기해서 최소의 단위입니다.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곰하고 공하고는 아예 다르죠. 뭐 때문에 다른가 봤더니 미음과 이응의 차이죠. 그리고 노래도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버리네. 이런 노래 있죠. 이 둘이 다른 이유는 이와 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음과 이응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가 되고요. 이와 아 역시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가 되죠. 이런 미음, 이응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음이라고 합니다. 이, 아 이런 걸 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음운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 외워야 될 것만 보면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요. 조금 더 알려줄까요? 이 음운은 총 40개인데 자음이 19개고요. 모음이 21개예요. 여기까지 해서 음운입니다. 음운이 뭐라고요?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뭐 외우라고 그랬죠? 음운, 음절, 형태소 이 순서를 외우라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순서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알았죠? 이게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장 큰 단위, 문장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 외우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은 안 알려줄 거예요. 왜요? 지금은 전반적인 걸 머릿속에 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부분만 머릿속에 넣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그 부분만 나오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틀려버리게요. 아깝잖아요. 문법에서 틀리면. 그쵸? 그래서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고요.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우선 음운이 제일 작은 단위네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음절이에요. 음절은요. 소리의 덩어리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소리나는 자체, 소리나는 그 자체라고 알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소리 내보세요. 소리나는 그 자체. 각각 소리 나죠. 소리, 나는, 그 자체. 7개로 소리가 나죠. 이게 하나하나가 음절이에요. 시험에서 삼음절로 답을 쓰시오 이러면은 3글자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글자 수와 일치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소리 나는 자체라고 했죠. 그래서 소리 나는 자체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음운이 뭐라고요? 자음 모음이 음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음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이 책은 내 책이다. 그럼 이거를 소리 나는 자체로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이 책은 내 책이다.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음절이에요. 물론 이거랑 이거랑 숫자는 일치하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나요? 아니죠.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아우, 나 이제 숫자도 못 세. 7개죠. 얘도 7개죠.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데 소리 나는 자체를 음절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의 음절은 이 책은 내 책이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소리 나는 그 자체, 글자 수가 음절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로 갈게요. 형태소는 그 다음 큰 거죠. 형태소는요.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였다면은 형태소는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늘이 맑다. 오늘 하늘 맑더라고요. 아우, 날씨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카톡을 하는데 친구가 회사에 있거든요. 회사에 있는데 아, 오늘 같은 날도 내가 회사 안에 있어야 된다니 유유 막 이러고 왔어요. 지금 PD님도 끄덕였어.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니. 나는 신나는데? 나는 수업해서 좋은데? 막 이래. 그래서 봐요. 이거 뜻을 가진 채소단인데 이 하늘이 맑다 보면은 우선은 음절로 나눴을 때는 5개죠. 그럼 이거를 뜻을 가진 최소 단위로 나눠봅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만 가지고 뜻이 있습니까? 하늘이란 뜻은 알 수 없죠. 얘들아 하 이러면 그거 가지고 하늘이라고 알 수 없죠. 그러면은 하늘까지가 하나죠. 형태소.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그 다음에 이 따르고요. 하늘 이가 다르고 하늘 을이 다르죠. 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눠보세요. 얘 하나로 뜻이 됩니까? 얘 뒤에 다른 거 넣어보세요. 맑다, 맑고, 맑으니, 맑아서. 되네. 얘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뜻이 있고요. 얘는 종결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의 형태소는 4개가 되는 거죠. 됐죠? 지금 너무 어렵죠? 점점 어려워가요? 음운은 자음, 모음, 음절인 소리 나는 그 글자 수,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단어로 가져가면요. 단어는 혼자 쓰는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서 사실 문법을 즐기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즐거워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아 즐거워, 아 행복해, 억지로 아 내가 이 문법을 알게 되다니 나는 대단해 하면서 스스로. 단어는요 뭐라고 그랬죠? 혼자 쓰는 말, 홀로 쓰는 말, 혼자 쓰는 말, 이런 게 단어예요. 분필 단어죠. 카메라 단어죠. 선생님 단어죠. 또 뭐 있어요? 책 단어죠. 시계 단어죠. 의자 단어죠. 다 단어죠. 그 다음에 예쁘다 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죠. 맑다 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죠. 달린다, 뛰다, 걷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단어죠. 먹는다 하나의 단어죠. 이해됩니까? 혼자 쓰는 말 다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단어를 다 구분을 짓다 보니까 남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먹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 먹는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뭐 은지가 먹는다. 거기서 끝나요? 은지가 샌드위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먹는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은지라는 단어랑 샌드위치라는 단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뭐가, 뭐뭐를 이런 것도 필요하죠. 다시 얘기해서 혼자 쓰는 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붙는 애들이 필요한데 걔네들을 조사라고 해서 혼자 쓰는 말이랑 조사랑 합쳐서 단어라고 해요. 다시 옆으로 봅시다. 이 하늘이 맑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럼 우선 혼자 쓰는 하늘 그리고 맑다 이게 단어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 같은 조사도 단어로 취급합니다. 조사 뭐가 있을까요? 뭐뭐시, 뭐뭐가 주어로 만들어주죠. 뭐뭇을, 뭐뭐를 목적어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소개하다로 해볼까요? 선생님이 사실 여기 친구 아니죠? 후배죠? 후배에게 소개팅을 해줬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럼 소개하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장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후배에게 소개하다. 끝입니까? 소개했어요. 궁금한 것도 뭐 있죠? 누구를 소개하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뭐뭐를 뭐뭐시 이런 것도 있지만 뭐뭐에게 라는 것도 조사가 되겠죠. 그렇죠. 뭐뭐에도 있고요. 뭐뭐로도 있고요. 예를 들어 삼다, 삼았다 하면은 나는 너를 양자로 삼았다. 그러면 뭐뭐로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다, 무엇이다 이것도 조사예요. 만들어 보세요. 말.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뭐 말이 이래. 그 다음에 이것은 책상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명사 단어들에 이다를 붙이면 서술어가 되죠. 아우 어려워라. 다시 얘기해서 이 이다도요. 혼자 쓰진 못하지만 조사로서 단어 취급을 받아요.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이 다 조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녀는 얼굴이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까요? 얼굴이 예쁘다. 예쁘다.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 라는 문장이랑 그녀는 얼굴만 예쁘다 라는 문장이랑 그녀는 얼굴도 예쁘다 라는 문장이랑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녀는 얼굴이 예쁘대. 그녀는 얼굴만 예쁘대. 그 다음에 그녀는 얼굴도 예쁘대. 차이점 알겠어요? 얼굴이 예쁘다, 얼굴만 예쁘다, 얼굴도 예쁘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만, 도 얘네 때문에 아예 문장 전체가 달라져 버리죠. 뜻이. 얼굴이 예쁘다와 얼굴만 예쁘다라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문장의 의미를 약간 달라지게 하는데 혼자는 못 쓰죠. 얘네도 조사예요. 그 다음에 나는 수지와 닮았다. 말도 안 돼. 닮았다라고 해도 보세요.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 뭐뭐는 이런 것도 조사니까 단어겠죠. 수지도 단어겠죠. 그러면 이 와는 뭡니까? 얘도 단어, 조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뭐뭐는 뭐뭐와 이런 것도 다 조사 취급을 받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단어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혼자 쓰는 말은 몽땅 다 단어고요. 거기에 조사들도 단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어절 갑시다. 어절은 덩어리. 다시 얘기해서 어절의 어가 덩어리의 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띄어읽기 단위,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절. 다시 띄어쓰기 단위. 몇 어절로, 3어절로 쓰시어 라고 하면은 세 덩어리. 됐죠? 그래서 어절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구랑 절은요. 이거는 시조에서 많이 나오고요. 절은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와 절은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와 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문장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나눌 수 있을 때 나눴을 때 걔네들을 하나의 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죠. 예쁜 수지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얘 나눌 수 있지 않아요? 문장 구조 봤을 때 여기까지 예쁜 수지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밥을 먹는다라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누면 좀 더 편해지죠. 이때 이 하나하나를 하나의 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은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죠. 나는
네가 범인임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문장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찾았어요? 네가 범인이다 라는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얘가 하나의 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가 하나의 절이 되고요. 이런 게 구와 절이에요. 어렵죠? 이 절은요. 문장 설명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할 거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 많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알라고 한 것만 알아둡시다. 여기서는 절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이 절은요. 문장 안에 쓰이는 애인데요. 5개가 있거든요. 이 절은 우선 명사로 끝나면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로 끝나면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관형어로 끝나면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어려워요, 지금 이거.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로 끝나면 서술절이라고 하고요. 인용을 했으면 인용절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절에는 5개가 있구나. 끝.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뭔가요?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완결된 덩어리. 다시 얘기해서 생각의 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문부터 문장까지 정리를 해줬죠. 여러분들이 우선은 외울 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순서대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겁니다. 옆으로 와봅시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총 2번 연습을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여기만 비춰주세요. 옆에 말고. 우선은 문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었죠? 문법에서 알아야 될 거 가장 작은 순서부터 차근차근 저랑 해봅시다. 문법은요 우선 음은 있어요. 자음모음. 그 다음에 음절. 음의 한 소리 나는 그 자체 글자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단위가 형태소였었죠.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애. 그 다음이 단어였었죠. 자립하는 말, 조사. 홀로 쓰는 말, 그리고 조사. 그 다음이 어절, 소리의 덩어리, 어절이었죠. 덩어리로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나 절이 있다고 했고요. 절에는 몇 개? 5개 있었죠. 마지막으로 문장 있었죠. 다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문법에는요. 음은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 문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의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문법에는요. 자음모음 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절 하나하나의 덩어리 음절 있고요. 그 다음이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있고요. 그 다음이 단어 혼자 쓰는 말 그리고 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절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절, 문장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으면요. 다시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봅시다. 옆으로 와서 이번에는요. 반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뭐가 있는지 큰 순서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각각 무엇인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세요. 시간 충분히 줄게요. 우선 제일 큰 거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뭔지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예쁜 수지가 밥을 먹는다. 아니면 나는 네가 범인임을 안다. 이런 게 다 문장이죠. 하늘이 맑다. 이런 것도 문장이죠. 그 다음에 문장보다 좀 더 작게 가려면 끊어주라고 했었죠. 다시 얘기해서 절 혹은 구가 됩니다. 절구 절구 절구. 근데 절은 여기서는 없죠. 절은 문장 안에 문장이니까 구가 2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끊어줬을 때는
그렇죠. 끊어 읽는 덩어리. 얘네를 뭐라 그러죠? 어절이라고 하죠. 어절, 어절, 어절. 덩어리 끊어주시고요. 이 덩어리 끊었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하나하나의 단어고요. 여기까지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 구로 끊어줬을 때는 예쁜 수지가 밥 먹는다. 두 개의 구로 나뉘겠죠. 어절은요? 예쁜 수지가 밥을 먹는다. 다시 예쁜 수지가 밥을 먹는다. 네 개로 나뉘겠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는요. 혼자 쓰는 말 더하기 조사니까 예쁘는 하나의 단어죠. 수지가는 수지 더하기 가로 나뉘죠. 그 다음에 밥을은 역시 밥을로 나뉘고요. 먹는다는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소입니다. 이 형태소는요. 뜻을 가진 100까지 나눠야 돼요. 예쁘는 어떻게 나눌까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다시 얘기해서 예쁘까지는 뜻이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꾸며주는 뜻이 생기죠. 그 다음에 수지는 하나가 되죠. 가, 밥, 을. 그 다음 중요한 거 먹는다 어떻게 나눌까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다. 하의 는 따로죠. 다시 얘기해서 형태소는 예쁘, 그 다음에 는, 니은, 그 다음에 수지, 가, 그리고 밥을, 그 다음 마지막 먹다 따로 나누고요. 는 따로 나누고요. 다 따로 나누고요.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됐습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잘 못 따라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 외우고 있는 거고요. 잘 안 외워지면 이 수업 한 번 더 들어주면 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겠다고 막 깊이 있는 거 막 하겠어요. 우선은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미안해요. 필요한 것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니까 찬찬히 잘 같이 가줘요. 그 다음에 형태소까지 나눴어요. 그 다음 또 뭘로 나뉘죠? 소리 나는 자체, 글자 수. 이걸 뭐라 그랬죠? 음절. 그래서 이거는 예쁜 수지가 밥을 먹는다. 여기서 예쁜 수지가 밥을, 여기서 밥을 이렇게 소리 나겠네요. 그 다음에 먹는다. 이렇게 소리 나겠네요. 어쨌든 똑같죠. 이거랑 음절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음절. 그 다음에 더 나눠주면은 마지막 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면 엄청나게 많은 자음과 모음이 나오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 음운으로 나눌 때 우선은 음절로 나눴잖아요. 이거 음운으로 나눌 때 맨 앞에 이응 있죠? 예쁜 수지의 이응.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음의 이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라는 거로도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에 앞에 그냥 두기 허전하니까 뭔가를 붙여주기 위해서 기호를 넣은 건데 별을 붙일까 하트를 붙일까 이래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있는 거를 붙이자라고 해서 이응을 넣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맨 앞에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없어도 소리가 얘라고 나요. 다시 얘기해서 음운이 아니에요. 받침 이응은 음운입니다. 이 받침 리은, 받침 비읍도 다 음운이에요. 근데 앞에 이응은 음운이 아니에요. 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음운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 문법이 하나하나 정리가 됐죠?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지금은 큰 순서대로 했고요. 작은 순서대로 선생님이 알려줬고요. 뭐가 편한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수업대로 가려면은 작은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선 음은 뭐였죠? 자음모.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 음절, 글자수, 형태소, 단어, 어절, 구철, 문장.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우선 넣으세요. 시간 좀 걸리거든요. 외우고요. 그 다음에 말소리 수업부터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음운과 음절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부분에서는 형태소와 단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절하고 절하고 문장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할 거예요. 많이 알게 될 거고. 앞에 316쪽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제1장 말소리라고 예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음성과 음절이라고 해서 음성이 뭔지, 음운이 뭔지, 그리고 음절이 뭔지가 나와 있고요. 음운의 변동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23쪽 펴시면요. 여기에서는 형태소와 단어라고 해서 형태소가 뭔지, 2번 단어가 뭔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요. 앞에 형태소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5쪽에 품사라고 해서 단어를 어떻게 묶었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쭈루룩 넘겨서 정말로 많고요.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데 어휘가 있어요. 여기에는 동음이에요, 다이어, 관용어까지 있어요. 그래서 동음이에요, 다이어, 관용어가 뭔지 차근차근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상하이어, 상이어, 하이어도 있고요. 유의관계, 반의관계, 하이관계, 상하이관계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340쪽으로 가면요.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어절, 구절, 문장, 이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1번 문장 성분이라고 했죠. 이거는 어절과 관련된 성분이에요. 덩어리와 관련된 성분들. 그래서 쭈루룩 문장 성분이 7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요. 문장 요소에서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347쪽으로 가면요. 이번에는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시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9쪽에 중의적 표현.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 나오고요. 351쪽에 가면요. 문장의 짜임새라고 해서 혼문장과 겹문장이 나오는데 351쪽에 이 표를 보면요. 아는 문장에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어디서 봤죠? 바로 여기에 절에서 나오는 5가지였었죠. 이거예요. 다시 와서 이렇게 문장의 짜임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쭈루룩 이 짜임새가 설명이 된 다음에 356쪽의 문법 확인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어문규범 4대 어문규범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중요한 것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요. 이제 어느 정도 문법 이론을 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이거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알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런 거 하고 알면 되고요.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법 전체 이론 마쳤고요. 문법의 원리에서 외워야 될 거 알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번 테스트하고 시작할 거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말소리부터 시작할게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